학원 인테리어 두 번째 영상으로 오늘은 시트지 먼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페인트 칠만큼이나 내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시트지 작업이잖아요. 그냥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되게 쉽게 생각하고 저도 도전을 해봤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종류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시트지의 종류도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 시트, 무늬목 시트, 그리고 실사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시트는 무늬나 패턴이 없이 단색으로 이루어진 시트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무늬목은 나뭇결을 포함해서 일정한 패턴이 들어있는 시트를 무늬목 시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사는 표현의 자유로움이 있는 시트인데요. 어떤 것도 출력해서 부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시공 방법이랑 제가 곁들여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일반 시트는 보통 유리를 안 보이게 막거나 아니면 전화번호, 우리가 또 아니면 원하는 모양이 있을 때 각종 모양을 커팅 작업을 통해서 부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늬목은 주로 금속이나 나무 등에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리폼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바로 이 무늬목 시트라고 해요. 그래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좀 색을 바꿀 때 페인트 칠 말고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시트지로 무늬목 시트지로 작업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제가 경험담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노후가 된 연습실 문 그리고 문틀을 교체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전체 교체를 하는 걸로 한번 비용을 알아봤었어요. 근데 문짝값만 하나당 한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연습실용으로 쓰는 그 문은 유리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 중간에 유리가 포함되어 있는 문짝이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트지로 한번 해보자 하고 견적을 내봤더니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트지 작업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밑작업이라고 하죠. 이 시트를 붙이기 전에 작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프라이머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좀 접착을 단단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프라이머가 본드 역할을 하는 거라 가지고 부착하고 싶으신 부분에다가 프라이머 칠을 먼저 해주시고 일정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났을 때 시트지를 부착하시면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이 잘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정보가 없고 그리고 또 돈도 최소한으로 절감을 해보고자 프라이머 작업을 하지 않고 시트만 그냥 붙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한 며칠 가지 않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나무에다 쓰는 스테플러 있죠? 그걸로 이제 다 마금질을 해봤는데 그 부분만 잘 고정이 되고 나머지가 또 들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 작업을 꼭 해주시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자분들이 사용하실 때, 시공하실 때 이 프라이머는 무조건 사용하시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트지 선택을 할 때 뭐 일반 시트, 뭐 무늬목 시트, 뭐 여러 가지 종류도 당연히 선택을 해야 하고 색깔도 선택을 해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방염 시트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방염 시트가 뭐냐면 방염 스티커가 부착이 돼 있는 시트지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1년에 한 번 소방 점검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 소방 점검이 나왔을 때 이 방염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이제 방염 확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방염이 아닌 경우, 방염 시트가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거나 경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방염 필름이 아닐 때는 전체 다시 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꼭 방염 필름인지 확인을 하고 시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넓은 면적을 시트지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싶다 했을 때 무늬목 시트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트지를 붙일 때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무늬목 자체가 공기가 잘 빠지도록 결이 있어서 기포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시공이 다른 시트에 비해 쉬운 편이기 때문에 초보자도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꼭
프라이머 작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금액이 일반 시트보다 무늬목 시트가 한 2배, 3배 정도는 더 비싸요. 가격을 생각하고 내가 그냥 일반 시트로 한번 해보겠다 하고 하셨다가는 이게 일반 시트가 너무 평평하게 돼 있고 그리고 무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포가 나서 이게 시공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프라이머 작업을 하시고 무늬목 시트로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 실사 출력. 일반 시트나 무늬목 필름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림이나 사진, 로고 이런 거를 시트지 위에 인쇄를 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굉장히 자유롭죠. 단 인쇄를 위한 디자인 프로그램,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다룰 줄 알거나 아니면 업체 디자인을 맡겨야 해서 이게 좀 비용이 좀 발생을 하죠. 부수적으로. 그래서 저렴한 일반 시트보다 가격이 최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다는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비용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만의 개성 있는 분위기 연출이나 특별한 장소를 꾸미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시트가 이 실사 출력이죠. 네, 포인트로 주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트지를 일단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시공하는 법을 좀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에 주방 세제를 살짝 타서 미끌거리게 그렇게 만들어서 물을 뿌려서 시트지를 부착하면은 공기가 들어가는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무늬목 같은 경우는 뒷면 종이를 한 번에 그냥 쫙 다 뜯어서 붙이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뭐 모서리부터 뜯어가면서 조금씩 기포를 없애가면서 시공을 하시면 또 깔끔하게 시공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사 출력은 유리에 붙이는 경우는 일반 시트랑 똑같이 동일하게 비눗물을 이용해서 붙이면은 기포를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금속이나 나무에 부착할 때는 무늬목과 똑같이 프라이머를 먼저 도포를 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공을 해주시면 또 깔끔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유리문 힌지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여러분 유리문 힌지가 뭔지 아시나요?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이게 우리 학원에서 현관문 그 철문 말고 중문 내지는 아무튼 유리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유리문이 쾅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밑에 이제 쇠 부분으로 이렇게 된 그 부분을 힌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유압식으로 되어 있는 문, 이게 쾅 닫히지 않고 이게 서서히 닫히게 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유압이 풀리게 돼가지고 이걸 이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대요. 이거를 셀프로 하신 원장님도 계세요. 힌지 가격만 한 4, 5만 원 정도면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시공이잖아요. 근데 이게 힌지 가격 포함해서 작업자분이 이제 와서 직접 출장을 오셔가지고 교체를 해주셨을 때 뭐 지역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면은 이 힌지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유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뭐 잘 해주신 원장님도 봤지만 제 주변에 그거 비용 좀 절감하기 위해서 셀프로 하셨다가 강화 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네, 뭐 더 큰 비용을 지불하시고 이제 교체하신 분도 계신데 비용을 떠나서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셀프로 해볼 수 있는 또 작업 중에 손잡이 교체가 있어요. 문 손잡이 교체. 이것도 되게 생각보다는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그리고 뭐 시공하는데도 크게 어려움 없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시공할 때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지금 문에 있는 손잡이는 이제 제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멍이 있어요. 작은 구멍이 2개가 있는데, 이 구멍 간의 간격을 줄자로 꼭 재보고, 교체하고 싶은 새 제품을 사셔야 되거든요. 이거 간격을 이제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시고 물건을 구매하시게 되면 이제 사이즈 때문에 맞지 않아서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 받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타공 거리를 줄자로 재보고 맞는 손잡이로 구매해서 설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십자 드라이버나 육각 드라이버 정도만 있으면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하니까 한번 셀프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